안녕하세요. POD 완벽 마스터 코스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쿠버네이티즈 트러블 슈팅 완벽 가이드를 다루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배울 트러블 슈팅 기법들을 마스터하면 어떤 문제든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POD 상태 확인과 진단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재시작 문제, POD 내부 디버깅, 리소스 부족 문제를 다룹니다. 이어서 서비스 네트워크 문제, 이미지 풀 오류, 컨피그 매프과 시크릿 관리, 퍼시스턴트 발륨 문제, 그리고 노드 상태와 디플로이먼트 롤아웃,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정책과 이벤트 모니터링까지 총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POD 상태 확인과 진단입니다. 클러스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POD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큐벡틀 파즈즈 명령으로 전체 POD 상태를 확인하고 큐벡틀 디스크라이브 POD 명령으로 상세한 이벤트 로그를 검토합니다. 펜딩 상태는 리소스 부족, 크래시루프 백오프는 애플리케이션 충돌, 이미지 폴백오프는 이미지 다운로드 실패를 의미합니다. 화면의 명령어들을 숙지해두세요. 큐벡틀 파즈즈 -5인 명령으로 POD의 IP와 실행 중인 노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벡틀 디스크라이브 POD 명령의 이벤트 섹션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큐벡틀 로그즈 명령으로 애플리케이션 로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컨테이너 재시작 문제 해결입니다. 크래시루프 백오프 상태는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종료되고 재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버그, 잘못된 환경 변수 설정, 종속 서비스 연결 실패 등이 있습니다. 이때 리스타트 카운트를 확인하면 얼마나 자주 재시작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크래시루프 백오프를 진단할 때는 큐벡틀 로그즈 명령의 프리비어스 옵션을 사용하여 이전 컨테이너의 종료 로그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컨테이너는 방금 시작되어 로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큐벡틀 에그젝로 컨테이너 내부에 직접 접근해서 환경 변수와 파일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POD 내부 디버깅 기법입니다. 큐벡틀 에그젝 명령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접근하여 직접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버깅 도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량 이미지의 경우에는 큐벡틀 디버그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명령은 임시 디버깅 컨테이너를 실행 중인 POD에 추가합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 다양한 디버깅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그젝 명령으로 쉘에 접근하거나 오기트로 네트워크 연결을 테스트하거나 엔슬루커프로 DNS 해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벡틀 디버그 명령은 니컬레이카 네트슈트 같은 디버깅 전용 이미지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진단 도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리소스 부족 문제 진단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OOM 킬드 상태로 POD가 종료됩니다. 큐벡틀 탑 명령으로 실시간 리소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리퀘스트와 리미츠 값을 실제 사용량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메모리 리미츠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정상 동작 중에도 OOM 킬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는 화면의 예시처럼 YAML 매니페스트에 리퀘스트와 리미츠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퀘스트는 스케줄링 시 참조되는 최소 보장 리소스이고 리미츠는 POD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리소스입니다. 큐벡틀 탑 파즈즈 명령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 값을 기반으로 적절한 리밋을 설정하세요. 다섯 번째 주제는 서비스 네트워크 문제 해결입니다. 서비스 간 통신이 안 될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째, 서비스의 엔드포인트에 실제 POD IP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코어 DNS POD가 정상 동작하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네팔러시가 트래픽을 차단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디버깅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큐벡틀 get 엔드포인트 명령으로 서비스에 연결된 POD IP 목록을 확인합니다.
엔드포인트가 비어 있다면 셀렉터가 POD의 라벨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세요. DNS 문제라면 코어 DNS POD의 상태와 로그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정책이 있다면 인그레스와 이그레스 규칙을 점검합니다. 6번째 주제는 이미지 폴백 오프 오류 해결입니다. 이 오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이미지 이름의 오타, 존재하지 않는 태그, 그리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의 인증 정보 누락입니다. 디스크라이브 POD 명령의 이벤트에서 정확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컨피그 맵과 시크리트 변경 반영입니다. 이 설정 값들은 기본적으로 POD를 재시작하지 않으면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환경 변수로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POD를 재배포해야 합니다. 볼륨으로 마운트한 경우에는 큐블러트의 동기화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만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릴로더 같은 커뮤니티 툴을 사용하면 컨피그 매프 변경 시 POD를 자동으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주제는 퍼시스턴트 발륨 마운트 문제입니다. 볼륨 마운트 실패는 잘못된 마운트 패스, 권한 문제, 스토리지 클래스 설정 오류 등으로 발생합니다. 큐벡틀 PBC 명령으로 PBC 상태를 확인하고 바운드 상태가 아니라면 스토리지 클래스와 용량 설정을 점검하세요. 권한 문제는 시큐러티 컨텍스트의 FS 그룹 설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볼륨 문제를 진단할 때는 화면의 명령어들을 활용하세요. PBC가 펜딩 상태라면 해당 스토리지 클래스에 사용 가능한 용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큐벡틀 디스크라이브 POD 명령에서 마운트 관련 이벤트를 검토하면 구체적인 오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WS, EBS, NFS 등 스토리지 백엔드마다 고유한 문제가 있으니 각각의 문서를 참고하세요. 9번째 주제는 노드 상태와 디플로이먼트 롤아웃 관리입니다. 노드가 낫레디 상태가 되면 해당 노드에서 실행 중인 POD는 자동으로 다른 정상 노드로 이관됩니다. 큐벡틀 디스크라이브 노드로 노드 상태와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디플로이먼트 업데이트 실패 시에는 큐벡틀 롤아웃 언두 명령으로 즉시 이전 안정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롤아웃 관리는 화면의 명령어들을 잘 숙지해두세요. 롤아웃 스테터스 명령으로 배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롤아웃 히스토리로 배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롤아웃 언두 명령으로 한 단계 이전 버전으로 복구하거나 투리비전 옵션으로 특정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장애 복구 시 매우 유용합니다. 10번째 주제는 네트워크 정책과 이벤트 모니터링입니다. 네트워크 정책은 POD 간 통신을 제어하는 보안 계층입니다. 의도치 않게 필요한 트래픽까지 차단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큐벡틀 게트 이벤트 명령으로 클러스터 전체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면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링은 운영의 핵심입니다. 오워닝 타입 이벤트만 필터링해서 확인하면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POD 관련 이벤트만 확인하려면 인발브드 오브젝트, 네임 필터를 사용하세요. 이벤트는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최근 문제부터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벤트를 영구 저장하는 도구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POD 완벽 마스터 코스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POD의 기본 구조와 생명주기를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로 리소스 관리와 스케줄링 전략을 다루었고, 세 번째로 POD 보안과 네트워크 통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는 실전 트러블 슈팅 기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쿠버네이티즈 클러스터를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헬름, 서비스 메시, 기타프스 같은 고급 주제에 도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POD 완벽 마스터 코스의 모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쿠버네이티즈 트러블 슈팅부터 POD 관리까지 실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클러스터 환경에서 직접 실습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